지난해 12월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지하 식당가 인근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 참석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칼국수를 먹으려 자리를 잡자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조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어요? 공공장소라며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에티켓을 지켜주죠. 네, 우리 공공장소는 이러고 다 다녀요. 청와대 앞에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거부하자 이번에는 사유지라며 조끼를 벗을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여기는 사유지다. 그러니까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노동자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노동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지만 조끼를 입은 노조원은 백화점에 피해를 준다는 혐오와 받고 싶지 않은 고객이란 차별이 깔려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황당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이 혐오나 차별의 경험을 당한 거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 없죠. 좋을 수 없고, 약간의 그 모멸감도 좀 느꼈고. 논란이 커지자 롯데백화점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노동자인 안전요원을 탓했습니다. 결국에는 보안 노동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져야 될 책임을 이제 그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조선소에서 맨날 겪는 일이거든요. 일본의 다국적 기업인 경국구미 아사히글라스. 업무가 미숙한 노동자에게 징벌용 조끼를 입혀 차별하는 등 회사의 처우가 부당하다며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설립 한 달 만에 노조원 178명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습니다. 이때 해고된 노조 지회장 차은호 씨. 회사와 소송을 벌여온 차 씨는 지난 2022년 뜻밖에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판결문을 떼러갔는데 법원 직원들이 비정규직 철폐라고 적힌 노조 조끼를 문제 삼은 겁니다. 집회 시위의 물품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저희는 집회 시위하러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민원을 보러 왔고 뭐 빨리 바로 나간다라고 계속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출입을 이제 통제하니까. 차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청사 내에서 집회 시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음에도 복장을 이유로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고된 사람들인데 법원에서 사건을 바로잡아 주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도리어 조끼를 벗으라고 했을 때 오는 절망감이나 실망감은 굉장히 큰 거죠. 하지만 법원은 아직도 관련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다.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이렇게 발전하고 사회가 나아지는 만큼 인식도 훨씬 좀 높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혐오를 조작하고. 서울 중구 세종 호텔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m 높이의 철탑. 세종 호텔 해고 노동자인 고진수 씨가 335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20년 딱 이제 일식 요리사로 입사해서 일하다가 21년 코로나를 어쨌든 핑계로 이제 정리해고 당하고. 세종 호텔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고 씨를 포함해 12명을 정리해고했는데 모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데 반대해온 노조원들을 해고한 건 노조를 파괴하려는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냈지만 2024년 대법원은 호텔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호텔은 이후 적자에서 벗어났지만 복직은 거부했습니다. 다시 복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목적 자체가 정말 어려워서 한 게 아니라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구나. 여성 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상담 노동자들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데다 주말도 휴일도 없는 24시간 365일 3교대 근무인데 정원 16명은 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노조를 설립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 정원을 채워달라며 단체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뽑지 않아서 1년 동안 많게는 6명, 적게는 지금은 3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교섭 자리에서 이거 안 뽑냐 했더니 다른 센터는 더 없는 데도 있다. 상담원이. 또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쓰지 말라, 센터장이 쓰는 컵 씻는 일을 거부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아침에 오면은 센터장님 문을 열어줘야 되고 또 이제 컵 씻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측의 입장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노조에 대한 적대감만 드러냈습니다. 출근을 해서 상담을 하다가 교섭 시간에 잠깐 나가서 교섭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업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1시간 47분을 급여 삭감을 한 거예요. 노조에 가입하면 재계약이 안 될까 노조를 멀리하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현재 노조원은 2명만 남았습니다.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제 도입을 비롯해 주 5일제, 주 52시간제 등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정과 4대 보험 같은 사회보장 제도까지 노동운동이 일궈낸 성과에서 노동조합은 중심적 역할을 해왔지만 한때는 국가의적 빨갱이로 그리고 이제는 폭력배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노조를 향한 편견과 혐오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그냥 언론과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시민들이 성찰하지 않고 발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란이나 우리 사회의 극우화나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고 또 빈부격차나 비정규직의 차별 이런 것들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